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 이런 것들 쭉 한번 잘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전세할 때 반드시 좀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을 스스로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수장입니다. 자, 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세입자 올리는 전세 사기 해결책 없나 이런 기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세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한번 이제 임대인 입장도 돼보고 임차인 입장도 돼보고 대부분 연관이 있으실 텐데 사기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타났는데 뭐 어찌됐건 이 전세 사기를 미리 좀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기 때문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맺고도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차익을 가로채는 이중 계약. 이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통이 있는 굉장히 오래된 수법인데 일단 임대인한테 대리 계약을 권한을 받습니다. 중개사가. 그러면 이 집이 월세가 5천에 100만 원 정도 하고 시세가 전세는 5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주인한테는 이제 월세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도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대리를 맡긴 거예요. 5천에 100만 원짜리 계약을 한 것처럼 속입니다. 집주인한테. 뭐 바지를 세우든 아니면 뭐 조작을 하든 간에. 그래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집주인이 전세를 놓기로 했다 그러면서 실제 손님한테는 5억 원을 받아요. 5억 원을 받은 다음에 월세 보증금 5천은 주인한테 주고 4억 5천은 중간에서 꿀꺽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하나의 예를 들어 뭐 다가구 같은 건물이었다. 하고 10채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45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월세를 뭐 한두 달 주다가 어느 날 야반도주를 하고 먹튀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계약할 때 특히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사례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갭 투자자가 성행하게 되면서 대출금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처음에 집을 구할 때 전세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보는 거고 분양가 대비해서 얼마 정도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누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3,517억이고 대위변제 금액이 같은 기간 3,074억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사각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이마저도 받을 수가 없고 직접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이 나섰지만 보증금 반환을 입증해야 되는 등 법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마주쳐야 될 것이고 공개인중개사에게 그 의무를 지우는 이런 공제증서 제도가 있는데 이게 한도가 1억 원이고요. 이 한도가 1년에 한 번씩 설정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공제가입권에 이 사람이 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1억이라는 한도기 때문에 뭐 1억 자체로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전세보증금 금액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작은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미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권고들을 하고 있고 당연히 계약 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부동산 권리 문제를 확실히 분석해야 하며 계약을 진행할 때도 공인중개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 소유주와 계약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변동사항 엄지 확인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도 뭐 이런 경우는 좀 쉽진 않지만 드물게 공인중개사가 정상 등록된 중개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 카테고리를 들어가게 되면은 시도를 예를 들어 선택을 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논현동에 있는 현대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이 논현동에 등록된 현대부동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이 중간에 있는 부동산한테 했다. 그러면은 근데 뭐 등록번호가 없어. 아니면은 상호명이 뭐 안 나와. 이러면은 의심해봐야 되죠. 이거 정상 등록된 데인가 아닌가. 예, 정상 등록된 곳이 아니라면은 사기를 칠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뭐 잠깐 그야말로 방금 우리 확인해봤잖아요. 30초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서는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확립이 돼 있어요. 이 에스크로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제3자가 이제 그 거래가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할 때까지 돈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에스크로 기업체가 아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개업자가 에스크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못 믿게 되면 일단 중개사가 맡아주는 형태가 되기도 하는데 뭐 중개업자가 또
그 자체가 나쁜 놈이면은 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증된 기간이 있는 그런 에스크로우 시스템이 좀 확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중개업소 아까 확인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들이 이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인데, 계약 시에 당연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이 있고 뭐 잔금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계속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등기부 등본 띄는 거 여러분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한 통 띄는데 열람용으로 띄게 되면 700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억을 다루는 돈을 하면서 그 정도 돈을 아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띄워보시면 되는 거고, 또 이런 경우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공인중개사가 물론 대부분 좋은 의도에서 서비스로 한답시고 이제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 등기부를 좀 띄어서 귀찮으니까, 또 모르니까 등기부를 좀 띄어서 보내주실래요? 해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띄어서 사진 찍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죠. 팩스를 보내거나. 근데 등기부 등본, 정말 맘먹고 나쁜 놈들은요, 등기부 등본 자체를 수정해서 사기를 칩니다. 예, 제가 사례예요. 제가 이제 친지분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 등기부 등본 보여줬는데 확인해라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띄었어요. 똑같은 거 역시 띄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띄었는데 전혀 금액이 틀립니다. 거기 뭐 거래 사례 금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실거래가 금액이 틀려요. 네.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봤더니 너무 정교해서 일단 티는 전혀 안 납니다. 하여튼 요즘에 뭐 포토샵이든 뭐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와, 비싸게 팔렸다. 되게 싼데 되게 비싸게 팔려서 좋은 상품으로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뭐 5천만 원짜리인데 한 2억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이거 원래 2억 정도에 팔린 건데 좀 이 사람이 급해가지고 손해보면서 판대요. 1억 9천에 파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시세는 얼마예요? 한 6,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딱 보게 되면은 등기부 등본상에 딱 거래가 나와 있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도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주는 거를 받지 말고 여러분들 직접 띄시는 걸로, 그 시점에 직접 띄시는 거를 더 확실하게 전세 사기 방지하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토지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 토지라든가 뭐 임야라든가 아니면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기부 등본 외에 여러 가지 또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 띄는 것들은 정부24라는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웬만한 서류 같은 거 대부분 다 무료로 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한 번 거래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예, 그거 간과했다가 정말 설마 이런 일이 나한테 있겠어? 지금 당하신 분들도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하다가 당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숙지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임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의 신분증 같은 거 확인을 해줘야 되고, 확인한 다음에 대조를 하는 거죠. 이분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있을 때가 문제죠. 뭐 대리인이 자체를 다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정말로 바쁘신 분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 계신 분도 있고, 저도 중개업자라서 대리 계약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떤 뭐 사기의 의도가 없어도 대리 계약이 만연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당연히 신분증이라든가 인감증명서라든가 뭐 인감도장 확인 같은 것들은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웬만하면은 영상 통화로서 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뭐 대리 받았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전세 대리란 건지 월세 대리란 건지 매매 대리란 건지 권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나쁜 마음 먹게 되면.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게 되면서 내가 뭐 몇 동 몇 호에 뭐 이거를 월세 뭐 5천에 100만 원에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동의한 거 맞으시냐라고 영상통화로 신분증상 이분이 주인이 맞는지 확인도 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의사 전달 받으면서 하게 되면은 대리계약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오케이 해주십니다. 저도 임대인분들이라든가 매도인분들한테 이 세입자라든가 매수인이 좀 불안해하니 영상통화를 희망하신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사모님께서 편하신 시간에 대부분 맞춰주거든요. 맞춰주신다고 하니까 편한 시간 말씀해주시면 그 시간에 전화를 드리겠다 하게 되면, 사기칠 의도가 없는데 그걸 왜 안 해줍니까? 잠깐 뭐 1분 정도 통화하고, 그분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 어쨌든 대리를 했으니까 내 집에 들어올 세입자나 뭐 내 거를 살려는 매수자가 궁금하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게 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영상통화까지 하게 되면은
뭐 크게 대리계약도 무리가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기 유형이 있냐면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일단 여러분 이건 아실 거예요. 우리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같은 거 잘 받아보셨잖아요. 전입신고 받으시는, 그 전입신고만 받고 확정일자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같은 것들은 현재 법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 오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대항력, 법적 대항력이 발생이 언제 되게 되냐면, 오늘이 지나서 이 길,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1시에 잔금 치르고 이사를 막 하고 바로 이제 먼저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신고 했어요. 그 발생이 언제 됐냐? 삥 돌아가지고 0시에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맘먹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전세 세입자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날 딴 놈한테 팔았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대항력이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나의 대항력은 0시고 이 새로운 매수자의 대항력은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매수하게 되면서 등기를 접수하게 되면 바로 1년 번호 같은 걸 찍히게 되면은 그게 0시보다 빠를 거 아니에요. 그날 접수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대항력이 안 생기고 여러 가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서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뭐 그 법정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방법, 예를 들어 특약을 통해서 전입신고 같은 것들을 전날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뭐 잔금일 날 하는 게 아니라 전날 미리 해놓고, 그러면 이게 전입신고의 그 대항력의 조건이 뭐냐면 전입신고 플러스 인도예요. 인도라는 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사 왔다, 내가 여기를 점유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전세 잔금 주면서 바로 이삿짐 업체는 준비하고 있다가 키 받아서 바로 이사하잖아요. 그럼 그 전날 미리 했으면은 이미 전입신고에 대한 효력은 0시부터 발생이 됐어요. 근데 효력 발생을 내면 인도까지, 그러니까 이사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잔금 치르고 바로 이사되게 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뭐가 매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날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전날 미리 전입신고를 받아놓고 바로 그 잔금과 동시에 이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요즘엔 기본이 됐지만 어쨌든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보험의 힘을 빌려야겠죠.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을 하십시오. 그게 뭐 몇십만 원 금액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몇 억짜리 금액을 아끼는데 그런 돈 정말 이렇게 아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문제 생기게 되면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쭉 한번 잘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전세할 때 반드시 좀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을 스스로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